자, 경우의 수 1등급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네. 한번 보도록 하죠. x가 0보다 크면 fx의 값도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만약에 x가 1이라면 f1의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요렇게밖에 못 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가 조건으로 가죠. 절대값이 있어요.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은 1이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x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f1 값이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양수만 가능해. 그래서 f1이 1이라고 한다면 f-1이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 그치? 0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3. 또는 얘가 2면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f1이 3이다라고 하면 f-1의 값은 딱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나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써볼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도 쓰지 말자. 3, 2, 1, 마 1, 마 2, 마 3 3, 2, 1, 마 1, 마 2, 마 3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F1 얘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1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1을 선택하면 F-1은 마이너스 2한테밖에 못 가. 만약에 F1이 2를 선택하면 F-1은 3한테밖에, 마이너스 3한테밖에 못 가. 아니면 이렇게도 될 수 있어. 2를 선택했을 때 F-1이 마이너스 1로 갈 수 있어. 3을 선택하면 F-1은 마이너스 2로 갈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이 함수값을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F2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야. 다시 F1이 함수값을 정할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을 골랐어? 그러면 얘가 1을 고르면 F-1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2로 가야 돼. 그러면 1이 함수값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면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F2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돼. 하나를 고르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똑같이 1로 갔다고 해보자. F2도 1한테 갔다고 해봐. 얘가 2야. F2가 1한테 갔으면 F-2는 마이너스 2한테 가면 돼. 똑같이 얘도 이렇게.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다? 4개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2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한 가지밖에 없어. 자, 그리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그럼 F-3, 마이너스 3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래서 64가지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꽃의 종류는 네 가지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은 종류가 똑같아. 그거를 몇 명에게? 5명에게 주려고 해요. A, B, C, D, E. 학생이에요. 다 다른 5명의 학생에게 장미꽃, 서로 다른 장미꽃이 아니구나. 서로 다른 꽃 4송이와 같은 초콜릿 2개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꽃을 한 송이씩만 줄게요. 애들에게 꽃을 각자 한 송이씩만 줄 거예요. 그러면 A, B, C, D, E 중에서 4명이 꽃을 받게 되죠. 그러면 5명 중에서 꽃을 받을 4명을 고르시면 되는데 꽃이 다 다르잖아요. 빨간 꽃, 노란 꽃, 주황 꽃, 뭐 파란 꽃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걸 A, B, C, D가 받았을 때 경우가 다 다르게 되는 거잖아. A가 빨간색 꽃을 받았어. B가 노란색 꽃을 받았어. 그 경우와 A가 노란색 꽃을 받고 B가 빨간색 꽃을 받는 게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꽃을 줄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5 퍼미테이션 4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얘는 초콜릿을 줄게요. 그러면 선생님 손에 초콜릿이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죠? 그러면 그 하나를 한 명한테 더 주면 돼요. 그래서 뭐 A한테 줘도 되고 B한테 줘도 되고 5명 중에 한 놈을 골라서 주시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1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퍼미테이션도 상관은 없어요. 5명 중에서 어쨌거나 한 명을 골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500 곱하기 5가 되시는 거니까 120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그럼 60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됐죠? 자, 이번에는 A, B, C, D, E 5명한테 꽃을 주는데 꽃을 2송이, 한 송이, 한 송이 줄 거야. 2송이, 한 송이, 한 송이. 그러면 남은 사람은 2개고 선생님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초콜릿 2개밖에 없거든? 그럼 그 2명한테는 초콜릿을 주면 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꽃은 종류가 서로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4개를 2개 하나로 분할하실 거예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고르시고 그 다음에 남은 2개 중에서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근데 이 하나와 이 하나는 개수가 똑같잖아요. 하나 개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빨강색이고 얘가 노란색이나 얘가 노란색을 뽑고 여기 남은 게 빨강색이 남는 거나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분할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금 2개 하나니까 3덩어리로 나눠 놓은 거잖아. 그러면 그걸 3명한테 줘야 돼. 5명 중에서 몇 명 골라서 3명을 골라서 주시면 돼요. 됐니? 그리고 나머지 2명이 남잖아. 걔네들한테는 똑같은 초콜릿을 줄 거니까 그거는 경우의 수 그냥 곱하기 1 하나 주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C2가 몇이죠? 6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5, 4, 3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360 그래서 아까 구했던 600과 360을 더해주시면 960가지가 나오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너네들이 잠깐 스톱하시고 문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A반이 3명이 있고 B반이 3명이 있고 C반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C반 2명이 앉을 자리를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를 해볼 거냐면 그 C가 같은 줄에 한번 앉아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반 학생은 앞뒤로도 양옆으로도 이웃하면 안 돼서 C 요렇게 앉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다른 반 A, B, C, D를 이제 걔네들도 이웃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만약에 A라고 했다면 A의 바로 뒷자리는 B가 돼야겠지? 그러면 지금 여기 남는 자리는 B가 안 되니까 여기가 A가 들어가야 될 거야. 됐니? 그럼 지금 A는 1명 남았고 B가 2명이 남았어. 그러면 A가 근데 여기 B 자리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A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제 A반은 다 썼어. 그럼 B반만 2명이 남기 때문에 BB. 이거는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하신 거예요. 몇 가지 이해돼요? 그래서 C가 이렇게 앉으시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제 너네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C가 같은 분단에 앉으려면 경우가 이렇게 2칸을 띄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나머지 학급을 채워보실 텐데 여기가 A, 그러면 A 바로 뒤에는 B, B 왼쪽 옆에는 A. 그럼 A 바로 뒤에는 B, B 바로 뒤에는 A. 그리고 남은 한 자리는 B. 이렇게 그려보시게 되면 A가 3명, B가 3명 다 들어갔고 이웃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 케이스를 한번 경우의 수를 구해 볼 건데 다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학급의 학생을 이제 앉힐 경우에 학급 번호가 빠른 학생이 교탁에 가까이 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 예를 들어서 C반이에요. C반인데 한 명은 1번이고 한 명은 10번인 거야. 지금 여기 있는 학생 2명 있죠? 얘네들이 한 명은 10번이고 한 명은 2번이라고 했니 내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번호가 앞에 있는 애가 이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분단에 C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C반 애들 두 명이 앉아 있으려면 그 순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학급 번호가 작은 놈이 앞에 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C반은 우리가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반은 요렇게 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A반도 마찬가지로 학급 번호가 앞에 빠르면 앞쪽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지금 나머지 A 두 명은 2분단에 앉아있고 한 명만 1분단에 앉아있거든. 그럼 그 1분단에 앉을 한 명만 골라주시면 돼요. 3명 중에서 한 명 요렇게 골라주실게요. 그러면 한 명은 이제 1분단에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명은 알아서 지자리 찾아갈 거예요. 번호가 빠르면 앞쪽으로. B반을 한번 보셨을 때 B반도 마찬가지로 B가 한 명만 1분단에 앉거든요. 그래서 그 놈 하나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맨 앞에 줄을 보고 있는 거야. 맨 앞에 줄을 보면 C 바로 옆에다가 A를 앉혔거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뭐일 수도 있어. B를 앉힐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C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지금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기에다가 다 B를 넣고 나머지 자리에 A를 넣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가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뭐냐면, C가 이렇게 C가 지금 두 명이서 같은 분단에 앉아 있잖아. 지금은 1분단에 앉아 있지. 얘네가 통째로 여기 2분단에 요 자리에 가서 앉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 케이스도 두 가지. 이해됐니? 그래서 C가 같은 분단에 앉을 경우의 수는 9 곱하기 4니까 얼마예요? 36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C를 앉힐 건데요. 더 이상 같은 분단에 C가 앉으면 앉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C를 이제 다른 분단에 앉히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C를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걔네들을 하나 더 뒤로 보내서 이렇게 앉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C.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한 칸 대각선 뒤로. 자, 요 경우는 다른 반 아이들은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C 옆에 A를 앉혔어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내가 만약에 A를 앉히게 된다면, 지금 A는 이제 한 명 남았고 B는 3명이 다 남았거든. 그럼 이 자리에 3명이 B가 앉으려면 무조건 이웃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려던 여기 이 자리를 당연히 B를 앉혀야 돼요. 그럼 B 뒷자리는 당연히 A가 되겠고 A 뒷자리도 B가 되시겠죠. 그러면 A 옆자리는 B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거야. 그럼 이 케이스로 보시게 되면 무조건 A 3명 다 들어갔고 B 3명 다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 옆에 것도 한 번만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러면 B 뒤에는 A. 그 다음에 지금 A가 2명을 이미 썼거든? 그러면 여기가 A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 남은 두 칸이 BB야. 그래서 안 되니까 이 자리는 B. 그럼 B 뒤에는 A, 여기는 B. 이렇게 하시게 되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A, B로 앉혔다. 그럼 여기는 B 자리고 여기는 A 자리. A 자리 뒤에는 B고 여기 남은 자리는 A. 그러면 요거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 지금 선생님이 요거 했잖아. 요거는 한꺼번에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다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C가 다른 분단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분단에 앉아 있을 때는 앞번호애를 먼저 앉히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분단에 앉을 거면 그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C 2명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A 한 명만 2분단에 앉아 있으니까 2분단에 앉으래 하나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는 1분단에만 한 명 있으니까 그 한 명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방금 전에는 C 옆에 A가 앉은 경우만 따져봤던 거잖아. 얘가 만약에 B로 바뀌면 얘네들을 다 B였던 애들을 A로, A였던 애들을 B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가지.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C가 지금 요렇게 앉아 있었잖아. 이런 대각선으로 앉아 있었잖아. C가 요런 대각선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했던 거를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8, 9, 72, 72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 케이스가 지금 다 똑같죠. 그래서 72 곱하기 몇을 해주면 돼? 3을 해주시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이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C가 어떻게 앉을 수 있냐면 역시나 다른 분단에 앉아야 되는데 그냥 대각선이 아니라 요렇게 대각선.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요렇게 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 칸 더 띄고 대각선으로 앉는 거야. 요 두 가지 케이스만 이제 더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데 C 옆에 A를 앉혀보도록 할게요. 그럼 A 뒤에는 B, B 옆에는 A. A 뒤에는 B, B 뒤에는 A, A 옆에는 B.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결정이 돼요. 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A, B, C, D를 채워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요. C가 지금 다른 분단에 있기 때문에 걔네 둘이 바뀔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A가 얘 같은 경우는 2분단에 한 명이 앉아 있으니까 3명 중에서 한 명 골라주시면 되고 B는 1분단에 한 명인 앉으래 한 명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얘가 A였잖아. 근데 얘 C 옆에 B가 앉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B가 앉는 경우 B가 앉으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그 다음에 지금 아예 C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 말고 요렇게 앉을 수 있거든. C가 이렇게 위치를 바꿔. 요렇게 앉은 경우에도 똑같이 굴러가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밑에 있는 것도 이 위에 있는 경우랑 똑같아. 니네가 한번 다 메꿔봐봐. 여기에다가 A, B를 앉히면 B 뒤에니까 A, A 뒤에니까 B, B 옆에니까 A, 여기는 B.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셔도 얘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요 두 케이스가 똑같으니까 위에 거 계산하시게 되면 8 곱하기 9에서 72거든. 그럼 72 곱하기 72 곱하기 2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다 구한 게 뭐냐면 36, 72 곱하기 2, 72 곱하기 3 이걸 다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72 곱하기 3 더하기 72 곱하기 2 더하기 36. 그럼 72로 묶어주시게 되면 3 더하기 2니까 5 더하기 36. 그러면 72에다가 하면 360 더하기 36은 뭐다? 396이에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다.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 해봤으면 좋겠는 건, 다시 해봤으면 좋겠는 건, 그러니까 케이스가 총 크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케이스예요. CC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C가 같은 분단에 이렇게 있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C가 어떻게 한 칸 더 띄고 대각선, 그쵸? 그래서 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기 앉을 수도 있고 C가 같은 분단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문제풀이 들어보시고요. 혹시라도 모르겠으면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1등급 풀이 다 끝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파이팅!